서해의 어느 외딴 섬. 해경들이 치열한 체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나기에서 구출된 사람들과 극악 무도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들. 그들의 범죄가 드러난 것은 뜻밖에도 소주병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쌓인 제작진 앞으로 기이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충청남도의 한 부둣가, 그곳의 정체모를 여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진 인물일까요? 네. 그 어떤? 저 등에 애를 얻고 이추운데 저렇게 수병을 들고 돌아다니니 아침에 이 배 나갈 때부터 배 들어올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다니까 서갖고. 제보의 내용인즉 아이를 업은 채 술병을 들고 다닌다는 한 아주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를 업고 지나가는 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를 업은 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있는 여인. 혹시 아이를 업은 채 술을 마시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잠시 후 그녀가 부둣가의 접근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점점 바다 쪽으로 다가가는 아주머니. 그때 그녀가 갑자기 소주병에 무언가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소주병을 바다에 버리는 그녀. 그러지 말고 나랑 내가 밥 줄게. 안 받을게. 가서 밥 먹자. 아이고 애기 엄마. 주변 상인이 말리자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여인. 그러나 멀리 안가 또 부둣가를 서성입니다. 그녀가 매일 이곳에 와서 하는 일은 바로 소주병을 바다에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소주병을 바다에 던지는 것일까요? 소주병을 하도 이고 지고 다녀서 처음에는 빈병 먹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아니고 그걸 다 주워다가 저기다가 바다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려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저 아줌마 말도 좀 어느라고 좀 약간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어딘가 어눌해 보인다는 그녀를 사람들은 소주병 아줌마라 불렀습니다. 자리를 옮겨 벤치에 앉은 소주병 아줌마.
차가운 주먹밥을 꺼내 먹으면서도 시선만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에서 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부둣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 아이가 보채기 시작하자 아직은 쌀쌀한 날씨임에도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벤치 위에 아이를 눕혀 기저귀를 갈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아이까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대체 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채널 A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잠깐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애기하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대시면은 춥지 않으세요? 추워요. 추우면 집에 가셔야지 왜 여기 계세요? 나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왜 있어야 됩니까? 나요. 계속 인터뷰를 시도해보지만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그녀는 어딘가 모를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집이 어디세요? 애기는 괜찮아요? 대화를 거부하던 소주병 아줌마는 결국 자리를 피해버리고 맙니다. 하는 수 없이 조금 멀리서 그녀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을 바다에 띄우며 하염없이 서성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나절이 지나고 날이 저물 때까지 그녀는 부둣가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한 소주병 아줌마. 그제서야 아쉬운 듯 바닷가를 바라보다 겨우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나 싶었는데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하나둘 줍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소주병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소주병을 손수레 가득히 채우고 난 후 집으로 향하는지 걷기 시작합니다. 이미 1시간을 넘게 걸어가고 있는 소주병 아줌마. 손수레를 끌고 위험한 도로 옆을 걷고 또 걸어갑니다. 아이를 업은 채 한참을 더 걸어가던 중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끌고 가던 소주병 수레가 함께 넘어져 위험천만한 상황.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괜찮은 거예요? 넘어진 자신보다 아이를 더 챙기는 소주병 아줌마.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열이 있는데? 열이요. 열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랑 같이 병원으로 가요. 경계심이 많은 그녀를 겨우 설득해 아픈 아이를 데리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병원 진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듯한 아이. 그런 아이에게 그녀는 한없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어떨까? 제작진은 전문의에게 아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봤습니다. 아이, 이뻐. 어이, 잘한다. 그렇지. 감기가 와서 애가 열도 많고 후두에 염증도 생겼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 감기보다는 애가 안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 2급의 박경순 씨. 그녀와 아이의 건강 모두가 걱정되는 상황. 이제 갓 100일이 된 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부둣가에서 생활하는 그녀.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경순 씨는 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병원 진료를 마친 후 제작진의 차로 2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박경순 씨의 집. 그런데 집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경숙 씨. 집안에 들어서니 열악한 환경임이 단숨에 드러납니다. 전기가 끊겨 불이 켜지지 않아 어둠 속에 살았을 경순 씨. 뿐만 아니라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어우, 냉골인데. 애기 아빠는 어디 갔어요? 몰라요. 어디 간지 몰라요?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경순 씨. 그러면 왜 부두에 나오는 거예요? 그녀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어김없이 부둣가에 나와 있는 박경순 씨. 몸도 힘들고 지칠 법도 한데 이제는 일과가 되어버린 듯 그녀는 오늘도 부둣가를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거 던지면 안 돼요. 이거 해야지. 우리 남편 와요. 이거 잠깐- 경순 씨가 건네준 병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꺼내어 읽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장이 펼쳐졌습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이렇게 병을 뱉어서 던지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병을 나가요. 이거 다 보낼 거예요. 매일 밤 주워온 빈병에 하나하나 편지를 넣어 끌고 다녔던 경순 씨. 박경순 씨가 소주병 아줌마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것은 남편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을 편지에 담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부둣가에서 소주병에 담은 편지를 띄우며 남편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직 젖먹이인 아들과 함께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박경순 씨. 그녀는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남편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박경수 씨의 남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성찬 씨에 대한 소식을 수소문하던 중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경순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웃 주민들은 경순 씨의 사정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이, 도망간 거죠, 뭐. 애 생기니까 도망간 거지, 뭐. 어이구. 이 동네에서 없어졌다 하자면 99%가 가출이야.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 할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망간 거지, 뭐. 이웃 주민들은 경순 씨 남편이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경순 씨 남편은 경순 씨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것일까요? 그런데 또 다른 이웃 주민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말씀 좀 드릴게요. 요 윗집 아줌마 남편도 없어지고, 영천이 할머니 손주도 없어져가지고 난리 났고, 또 저 앞집에 할머니네, 거기 아들도 없어진 지 6개월이나 됐어요. 6개월 전 백승호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 사라진 사람은 경순 씨의 남편 김성찬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확인해 본 결과 6개월 새에 6명의 남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얼마 전 손자가 사라졌다는 이금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 이금순 할머니. 이게 우리 손자예요. 3개월 전 사라졌다는 이영찬 씨.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얘가 가출하거나 혼자 어디 가고 이럴 애가 아니에요. 집이랑 슈퍼밖에 모르는 애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있었는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사라져버린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이금순 할머니. 할머니 새끼 어떻게 방송국 양반 걱정 찾아줘요. 할머니 새끼 이 추운데 어디 가서 이러고 있을까. 마을의 또 다른 실종자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이 어머니도 그렇죠. 4개월 전 남편이 사라졌다는 박순희 씨.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저희 남편이고 우리 애들이에요. 박순희 씨의 남편은 명예퇴직 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나간 지가 벌써 한 4개월이 됐어요. 어디서 뭐 잘 있다든가, 뭐 돈을 벌고 있으면 벌고 있다든가, 나한테 뭐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만 해주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마을 남자들의 실종 사건에 대해 경찰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추노래요? 예, 확실히 단순 가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요. 이게 실종이나 납치로 보기도 좀 어렵고. CCTV를 확인했는데 다들 자기들 발로 걸어 나갔어요. 지난 10월 처음으로 실종된 양승구 씨. 그는 동이 트기 전 가방을 들고 마을 오기로 나서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실종자 역시 여행을 가듯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경순 씨의 남편 김성찬 씨 또한 스스로 마을을 떠나는 듯한 모습. 그들은 가족에게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떠난 것일까요? CCTV를 봤을 때나 사건 정황상 이거는 그냥 단순 가출보다 자기가 어디 여행 간 것처럼 나와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협박받거나 납치당하는 거면 이렇게 안 걸어가죠. 가방 들고서. 아무런 말도 없이 짐가방을 든 채 홀로 떠난 남자들. 과연 그들이 사라진 이유가 정말 단순 가출인 것일까요?
그런데 며칠 후 이금순 할머니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머니! 예. 안녕하세요. 보여줄 게 있어요. 방 안에는 이미 실종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TV 양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손주 앞으로 발송된 대출 상환 독촉장.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영찬 씨가 빌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응? 아니, 어떻게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갖다가 갚으라는 거야, 도대체? 어? 가족이 실종된 6집 중 실종자 이름으로 대출 상환 독촉장을 받은 곳은 모두 5집. 대출금은 똑같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대출을 받았다는 한 저축은행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출연을 사이트 PD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과연 실종자들이 대출을 받은 것일까? 가족들은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은행 측에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직접 오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하시죠. 대출 당시 CCTV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제작진. 서류에 명시된 것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모두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일까? 지난해 10월 10일의 CCTV 영상입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 실종된 양승구 씨였습니다. 직접 대출 창구에 앉아 대출 서류를 작성한 양승구 씨. 그런데 대출을 받은 날은 다름 아닌 집을 나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죠. 실종자 모두 본인이 직접 5천만 원씩 대출을 받았고 대출의 일자는 바로 실종 당일이었던 것. 그런데 CCTV를 관찰하던 중 또 다른 의문점이 포착됐습니다. 저 혹시 이분 네, 은행 관계자신가요? 저희 직원은 아닌데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희 직원은 아닌데. 이분이 예. 지금 계속 거기 대출 받을 때 예. 옆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실종자들이 매번 대출을 받을 때마다 함께 동행했던 여인. 그녀는 누구일까요?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이 여인이 혹시 사라진 가족들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아니,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럼 우리 남편이 이 여자랑 가서 예. 대출을 나눴단 말이에요?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사라진 남자들. 그리고 그들의 곁에 있는 한 여자. 대체 그녀는 누구일까요? 이 여인을 찾는다면 마을 남자들의 행방 또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기, 박경수 씨. 여인의 정체를 추적하던 중 마을 어귀에서 경순 씨를 보게 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급한 일이라도 생긴 듯 아이를 업고 허겁지겁 뛰어가는 경순 씨. 마을 회관 앞 한 여인을 붙잡고 다짜고짜 아이 아빠 이야기를 꺼냅니다. 경순 씨가 찾아간 이 여인은 누구일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경순 씨가 마을 회관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제작진도 뒤따라 경순 씨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순 씨. 무슨 일 있어요? 경순 씨. 경순 씨, 뭘 찾아요? 온 집안을 뒤져 무언가를 찾기에 바쁜 경순 씨.
그게 뭔데요? 있잖아요. 인간하고요. 서류송도요. 나 바빠요. 나 바빠요. 누구시? 인감과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마을 회관으로 뛰어가는 경순 씨. 왜 갑자기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 경순 씨는 마을 회관 안에서 조금 전 만났던 여자에게 서류 봉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과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과연 이 여인은 경순 씨와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 한 여자라고 이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셔요. 봉사단체에서 도와주셔요. 매주 서너 번씩 마을 주민들을 위해 도시락 봉사를 나온다는 한지명. 여인의 정체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경순 씨에게 인감 도장과 개인 서류를 받아간 것일까요? 그런데 3일 후 경순 씨에게도 큰일이 닥쳤습니다. 바로 대출 증명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 차가 왔네. 그만 앉아보세요. 그만 울라니까. 아줌마네 집도 이거 왔어. 여기 이거 봐봐요. 여기 봐. 여기도 똑같은 게 날아왔잖아. 안 똑같죠? 여기 봐. 5천만 원. 아이고 진짜로 어떡하지? 사라진 남편 김성찬 씨 이름으로 발송된 대출 증명서. 금액 역시 마을 사람들과 같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얘가 뭘 알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들고 돌아다녔던 건데 내가 이거 지가 갚아야 하는 거라니까 돈 없다고 이렇게 지금 울고 있는 건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라진 남편 김성찬 씨가 받은 대출금 5천만 원. 아기의 병원비조차 없는 박경순 씨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3개월 전 사라진 김성찬. 직접 대출을 받았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대출 통지서를 보낸 은행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작진은 담당 직원을 만나 그때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찬 씨 이분이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거 맞아요. 직접 오셨나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하셨어요. 은행에 나타난 박경순 씨의 남편 김성찬. 3개월간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 3일 전 이 은행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김성찬 씨의 옆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마을 남자들과 은행에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여인. 그리고 또 하나. 믿기 어려운 것은 3일 전 경순 씨가 자원봉사자 한지명에게 넘겼던 서류와 도장으로 김성찬 씨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원봉사자 한지명과 의문의 여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3개월) 동안 소식도 없이 사라졌던 박경순 씨의 남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등장은 더욱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박경순 씨에게 날아온 대출 통지서입니다. 은행 CCTV에서 보여진 것처럼 남편 김성찬 씨가 직접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출 통지서에 찍힌 이 인감 도장은 분명 박경순 씨가 며칠 전까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도장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박경순 씨가 인감 도장과 개인 서류를 자원봉사자인 한지명에게 넘겨주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한지명에게 주었던 이 도장이 어떻게 김성찬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요? 우리는 자원봉사자 한지명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마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한지명. 우리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추적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 시내로 향하는 한지명의 차. 한참을 달린 그녀의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거리. 그녀가 올라간 건물 역시 불이 꺼진 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는 제작진. 1력 사무소로 보이는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애쓰네. 응? 어떻게든 그리 저리 조시씨랑 그 동네에 있는 주인들 어떻게 뭐 서로 들어올 건지 좋아하나? 사무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서 확인한 결과 한지명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리고 저번에도 조시씨랑 그 동네에 사는 그 2명 선수 아니야? 예, 어제 마음이 해가지고요. 은행에다 접수시켜놨어요. 다음 주 정도면, 이끌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신다 수고하셨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배고프지 않게 저기 식사는 잘 챙겨드린 거야? 네, 그럼요. 네.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로만 알려져 있던 한지명은 인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하세요. 인력 사무소를 나선 사람들은 이 늦은 밤 대체 어디를 가려는 것일까? 잘 좀 부탁해. 네,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화하고. 운전 조심하세요. 인력 사무소 직원들은 두 남자를 태우고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한지명 역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력 사무소의 실체와 한지명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추적했습니다. 먼저 승합차가 도착한 곳은 한 부둣가였습니다. 부둣가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 혹시 저희도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사람들은 천천히 정박해 있는 어선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선에 오르는 그들은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작진은 어선의 목적지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출발하고 있는 배 있잖아요. 저래? 예, 예. 네. 저 정도면요. 아,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나가는 데면은, 요 앞에 나가면 섬이 한 3군데 있거든요? 그 정도밖에 못 가요. 더 멀리 가기도 힘들고. 어민의 말을 따르면 늦은 밤 이곳에서 갈 수 있는 섬은 총 3군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섬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어민이 알려준 섬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배를 타고 40분쯤 들어가자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섬 주민들 자체가 얼마 없어
무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에 무태에서 온 사람들이 있나요? 여기는 무태에서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낚시꾼들이나 가끔 들어오나?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양식장 공사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왔다고 하던데. 어디에 있죠? 예, 여기로 가셔갖고 길단에 쭉 가시다 보면 산에 하나 있어요. 주민의 말에 따르면 최근 새우 양식장 건설 작업으로 3개월 전부터 이곳에 낯선 인부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곳은 아닐까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양식인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어 수색을 하던 중 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자재와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인근에 있는 정황. 그때 저기 사람들 보면 주민들이 이야기한 새우 양식장 건설 현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부들은 뻘을 메우고 돌을 치우는 힘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눈에 익은 한 남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한지명의 인력사무소에서 본 남자였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니 건설 현장에는 인력사무소 직원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 우리는 깜짝 놀랄만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김성철 씨 아니에요? 말씀 다른 분도 좋다. 드디어 찾게 된 박경순 씨의 남편 김성찬.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나가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저희 채널 A에서 나왔습니다. 채널 A 그거 무슨 나가라고. 저 뭐 하는 건데 근데. 여기 김선찬 씨 일하고 계시죠? 저기 뭐 하는 끄라고. 끄고 얘기하라고 좀 끄라고. 누군데 그래? 김선찬 씨 여기서 일하고 계시죠? 김성찬이가 누군데? 찍지 말라고. 거기 계시는 분이. 김성찬 씨 같은데. 근데 여기를 뭐하러 왔어요, 당신들이? 가족이 찾고 있어서요. 제가 좀 뵙고 싶어서요. 잠시면 되니까요. 가족들하고 다 연락하는데 뭘 또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요? 예? 일이 안 되신데요. 그래서 좀 잠깐 김선찬 씨님 뵙고선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야, 잠깐만 오라.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있어. 근데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어요? 여기 뭐. 겨우 허락을 받고 김성찬 씨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제작진. 김선찬 씨세요? 예. 저 아내분이 좀 찾고 있는데 연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하고 있어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혹시 그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대출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만하시고요. 지금 작업이 많이 밀려있으니까 그만하시고. 잠깐만. 지금 저희 할 일이 많다니까. 정말 일하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자의적으로? 당신도 보면 알잖아. 다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됐고, 사유지니까 얼른 나가요. 가세요, 얼른. 가세요. 여기 사유지입니다. 다음에 들어오시면 신고할 거예요.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김성찬 씨를 만나긴 했지만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빨리 일어나, 빨리. 여느 건설 현장과 달리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무척 강압적으로 보입니다. 얼른 천천히 가야지. 단지 돈을 벌러 왔다는 김성찬 씨는 잔뜩 주눅이 든 채 겁에 질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아내와의 연락을 끊고 이곳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끝나. 알았어. 내가 물좀 줄게. 너만 트는 거야. 저씨, 일로 와봐. 너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 와. 와봐, 물 줄게, 일로 와봐. 올라와서, 올라와서. 올라와. 그래, 때문에 내가 올라와. 일로 와, 물 줄게. 물 준 데는 싫단다. 자, 그럼 이래. 니네들이 이렇게 농땡이 피우니까 지금 가족도 못 보는 거 아니야, 이 바보들아. 빨리 해, 빨리 일해야 되겠지? 할머니 보고 싶어? 빨리 삭히래.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겠어, 이따 빼준다고. 이금순 할머니의 손자 이영찬. 그리고 명퇴 후 갑자기 사라졌다는 박순희 씨의 남편 박근택 씨도 있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마을에서 사라졌다는 6명의 남자 모두 바로 이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거기다가 돌 이제 하라고. 그래. 움직이지. 그렇지. 길게는 6개월부터 짧게는 3개월까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사람들. 그들은 왜 이곳에서 이렇게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기요. 돈을 주긴 줄 겁니까? 그래서 돈은 언제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써놓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이나 똑바로 해서 일이나. 야, 니가 조용히 안 해? 우리 말고 있어. 야,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얼른. 아이,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일하지. 이렇게. 이것들은 말 안 들리고 하려니까, 이것들이. 똑바로 안 해.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관리인들. 이곳은 평범한 건설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곳 양식장 건설일은 그 노동 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작업으로 인부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쉬는 시간은 바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 더욱 경악할 만한 장면이 목격됩니다. 그들에게 배식되는 것은 한 끼의 식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섞어 만든 듯한 죽 한 그릇이 그들의 점심 식사였습니다. 야,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다, 야. 양이 별로 안 그나마도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음식을 넘기는 성찬 씨와 동료들. 차마 입에 넣고 넘기기도 힘든 음식. 왜 안 와? 하루 종일 고된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겐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한면 인력사무소 직원들의 점심 메뉴는 닭백숙입니다. 야, 앉아. 오랜만에 고기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부족한 식사 때문이었는지 영찬 씨가 관리인에게 다가갑니다. 일로 와봐. 와. 먹어. 먹어, 그거 먹어. 이거. 야, 살 많이 붙어있다니까, 먹어. 가서 처먹어.
먹던 닭뼈 한 조각을 겨우 얻은 영찬 씨.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일어나 이제. 일어나. 다시 시작되는 고된 노동의 시간. 이들의 일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 들어, 이씨. 그러니까 가볍게 줄게. 빨리.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마을 남자들. 그들은 모두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과는 별개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외딴 섬에서 고된 노역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방이 어두워진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마친 듯 하나둘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태운 트럭이 건설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들이 이동한 곳은 또 다른 공사 현장. 이 밤에 또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섬의 가장 깊은 곳, 버려진 공사장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인부들의 숙소로 보이는 건물, 그 안을 들여다보니 참혹한 상황입니다. 추워? 야, 씨, 이런 날씨에 추우면 어떡해? 니네 한 번만 더 도망가면 이제 목에다 묶을 줄 알았어?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인부들을 쇠사슬로 묶는 관리인들. 이곳은 영락없는 감금이며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입니다. 저기요, 저 아까 작업하다가 나무에서 상처가 나도 아파, 나도. 이 뭐. 이 큰 거야. 이따 좀 빨리 자. 빨리 자! 야, 빨리 누워, 얼른. 얘 늦게 일어나는 거 죽어, 알았어? 부상을 당해도 치료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관리인들. 안 누워? 좋은 꿈들 꿔라. 그렇게 악몽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인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지친 몸을 이끌고 사람들이 하나둘 장비를 챙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고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던 성찬 씨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보내주세요. 이 아침부터 집에 갈래요. 집에 보내달라는 성찬 씨의 한마디에 동요된 관리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폭력이 두려워서인지 영찬 씨가 급기야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내 붙잡히고 마는 영찬 씨. 도망친 대가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안 되죠. 당신 무슨 상관인데 지금? 말라고 했지? 야, 내가 그래,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 인부들뿐 아니라 제작진 역시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카메라마저 부서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한국 쪽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사람들 가둬놓고 막 폭행하고 막 일시키고 좀 빨리 좀 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작진의 신고를 받은 해경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을 구출해야 하는 상황. 경찰과 함께 급히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숙소는 이미 텅 빈 상태. 내부를 둘러보니 참담했습니다. 겨우 이불 몇 채로 이 겨울을 버틴 사람들. 도저히 사람들이 기거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다 어디 간 거지, 그러면? 지금 물 안 들어와서 나간 배 없지? 아직 맞습니다. 그럼 나간 배가 없으니까 지금 배로 한번 찾아보자.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아. 이 근처에 가서 가봐야 돼. 실종자들을 데리고 사라진 범인들. 다행히 설물 때문에 일반 어선은 출입이 힘든 상황이라 섬을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니면 없는데? 작업장을 비롯해 섬 곳곳을 수색에 나선 경찰들. 그때 부두에 서 있는 범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 배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해경들의 체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인들을 포착한 경찰들. 치열한 체포작전에 돌입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범인들은 갯벌을 향해 달려가 보지만 이미 속수무책입니다. 납치, 감금, 폭력 등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범죄자들. 이젠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대항하며 거칠게 반항을 해보지만 해경의 손에 결국은 붙잡히고 맙니다. 가만히 있어. 끈질긴 추격전 끝에 범인들 검거에 성공한 해경들. 그리고 범인들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 말씀을 안 했어요. 나는 짜증나. 어제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범인들의 소나기에 붙잡혀 섬노예로 3개월을 살았던 사람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풀어줄 중요한 인물도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일당들을 잡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보스는 예상대로 마을의 자원봉사자였던 한지명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정답. 지명수배가 내려진 후 또 다른 봉사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면 감금도 한지영 씨가 시킨 거예요? 아니, 감금이라니요. 그냥 숙소를 제공한 거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자고 일 안 하면 때리고. 아니, 때리다니요. 누가 때려? 너 때렸니? 애들 때리진 안 했잖아. 아, 봐! 나도 사람에! 너 어디 큰 소리야. 아,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며!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저희 집은. 지금까지 한지명의 지시로 사람들을 납치하고 감금, 폭행 등을 일삼아온 한지명의 수하들은 구속수감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밥은 언제 줘요? 근데 뭐
일단 뭐 저 사람들은 한지명 뭐 사주를 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일단 주범은 한지명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한지명이 벌써 전과만 10범이더라고요. 뭐 보니까 사기, 뭐 폭행, 뭐 납치 등으로 해보니까 전과 10범이 넘고, 마을 사람들한테는 독지가인 척 접근을 했어요. 이렇게 호감을 사고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한지명은 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원봉사자로 환심과 믿음을 산 후 행정일에 얻은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취득해왔습니다. 더욱이 지인을 동원해 이들을 대출 사기에 제물로 쓰고 일거리를 찾는 어려운 사람들을 현혹시켜 일을 하게 해주겠다며 노동력 착취는 물론 임금 갈취와 폭행, 그리고 감금 등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온 것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귀한 소식을 듣고 온 가족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던 가족들과의 상봉. 경찰서 안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부천사인 줄 알았던 독지가의 정체는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경순 씨도 드디어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는 그들에게 세상이 빼앗으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닌 희망이 아니었을까요? 남편이 사라진 마을의 전모는 자원봉사자로 접근해 환심을 산 후 그야말로 한 마을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비정한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기범들은 상대적으로 사기치기 쉬운 노인, 장애인 등을 중점 공략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늘 가장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모자라 그 후에도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노력은 물론 이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목회 드라마 사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